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입니다. 자, 오늘 강진규 기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김영롱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부터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오프닝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가짜 뉴스의 역습입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는고 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조차 가짜 뉴스를 구분하지 못하고 보도에 내보내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죠. 예. 차마 말로 꺼내진 못하겠지만 있었죠. 워낙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저희 회사 이름이랑 한 끗 차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럼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어떻게 구분해내느냐.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여러 이 SNS 업체라든지 혹은 포털 업체들에서도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은 네. 그나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지만 아직 그 노력에 비해서는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필터링 해주는 필터링 정도니까요. 정도? 알고리즘 조금 바꾸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정도인데 뭐 그거야 맘만 먹으면 비껴나갈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북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독일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의 제목은 따봉충의 번식이에요. 뭐 무슨 충이요? 따봉충. 따봉충이 뭐예요? 우리가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이 따봉. 이 따봉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 따봉의 개수를 올리기 위한 그런 벌레 같은 존재들 따봉충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자극적인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따봉충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신의 좋아요 개수만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자꾸 막 번식이라는 말 하고 막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네. 웃겨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네. 이 따봉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내가 관심 받고 싶어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데 면도 그게 분명히 있죠. 내가 관심을 받고자 하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네가 이거를 알았으면 해라고 해서 그렇게 네. 조작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독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시작했는지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페이스북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가짜 뉴스의 확산을 통제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독일 정부는 또 여기에 덩달아서 지난달에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페이스북에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6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짜 뉴스를 배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거죠. 왜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일단 페이스북 입장과 독일의 입장이 이 맞물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예. 페이스북에서는 이 가짜 뉴스가 계속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확산이 된다면 페이스북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 또 이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독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막 가짜 뉴스들이 막 선동하는 그리고 호도하는 뉴스들이 계속 확산이 되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선거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독일 정부와 그리고 페이스북이 힘을 합쳐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가짜 뉴스가 그냥 누구와 연애했답니다.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명의 피해로 그칠 수도 있어요. 그 피해도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근데 심각한 거는 이 가짜 뉴스가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2016년 12월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AWD 뉴스라는 이 업체에서 무슨 글을 올렸었냐면 영문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이야. 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파키스탄이 시리아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파키스탄에 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라는 뉴스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놓습니다. 지금 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진짜 뉴스 같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 트위터에다 무엇을 올렸냐면 이스라엘은 파키스탄도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인가? 라면서 트위터에 올립니다. 이 트위터는 진짜로 파키스탄 올린 거죠. 국방부 장관이 진짜 올린 거죠. 허허.
이게 딱 이런 상황까지 치닫고 보니까 핵 전쟁이 일어나나라는 네. 경계감과 불안 심리가 그쵸. 굉장히 격화가 됐는데 네. 네티즌들이 더 똑똑했어요. 아,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했군요. 그렇죠. 이 AWD 뉴스라는 곳이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곳이라는 걸 네티즌들은 알고 아, 네티즌들이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 트위터에다가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도 구분하지 못합니까? 라면서 아하. 비웃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었는데 천만다행이네요. 그래도. 천만다행인데 이런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그런 업체들이 뭐 업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는 진짜 뉴스처럼 배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네. 실제로 어떤 전쟁이라든지 폭력 충돌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예.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위험성이 사실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죠. 나왔었죠. 얘기를 해준 김에 제가 비슷한 사례 네네. 하나 이렇게 질문 겸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있었던 가짜 뉴스들도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거랑 차원이 달라요. 뉴스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사이트 자체를 네.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오.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네. 미국의 ABC 뉴스 아시죠? 네. ABC 뉴스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었고 뭐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였지만 네. 뭐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홈페이지가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드릴게요. 네. 한쪽은 두 개가 있잖아요. 한쪽은 진짜 ABC 뉴스 홈페이지고요. 네. 한쪽은 가짜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같으세요? 제가 네. 그냥 딱. 네, 일단 제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른쪽이에요. 왜냐? 네. 왼쪽이 너무 진짜같이 생겼어요. 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을 때 오른쪽이 진짜일 것 같습니다. 방송 하루 이틀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미없게 이러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왼쪽이 진짜 같다고 했어야지. 아, 그런가요? 네, 이래서 당구를 할까 하다가 안 했었는데 맞습니다. 자, 어디가 왼쪽이 진짜입니까? 가짜예요, 왼쪽이. 왼쪽이, 네. 근데 왼쪽이 지금 봤을 때는 더 뭔가 정갈해 보이고 네. 더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사기꾼들이 치밀해. 철저해요. 맞아, 철저하고 치밀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 구글링해서 ABC 뉴스 그냥 의심 없이 아까 왼쪽 거로 들어간 그러니까요, 사람은 그렇죠. 네. 여기에서 나온 언론 기사들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고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이제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 네. 그래서 주류 언론사들이 내놨던 기사들의 공유와 좋아요 붙는 횟수와 네. 그리고 가짜 뉴스에 붙는 좋아요와 공유 횟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네. 진짜 뉴스에서는 7,300만 건이 붙었고요. 네. 가짜 뉴스에는 8,700만 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좋아요를 누르고 네.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짜 뉴스 그래도 지성인이면 네. 이거 다 구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언제부터 나왔죠? 대표적인 가짜 뉴스.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저게 가짜 뉴스인데요. 네. 저거 대선 운동 기간에 진짜로 알고 지금도 진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걸요. 저 뉴스만 좋아요가 41만 건인가가 나왔을 거예요. 네, 아마.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좀 타격이 컸었죠. 힐러리에게는. 네. 위키리크스가 이제 힐러리가 IS에 무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막 사진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죠. 같잖아요. 네, 진짜 같잖아요. 근데 저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와. 대표적인 가짜 뉴스 탑 5 안에 드는 그 기사 중에서 1위와 3위를 네. 제가 해놓은 건데 이야. 진짜 어마무지하게 좋아요 개수가 많이 나타났고요. 조회수도 그러게요.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페이스북 알고리즘 자체는 공유랑 좋아요 많이 누르면 네네. 그냥 계속 최상단에 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언론의 중간재 매체 역할을 하게 된 건데 네. 이전까지는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서는 우리가 무슨 언론이야. 우리 언론 역할은 하지 않을 네네. 거야 하다가 문제가 계속 양성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독일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언론의 역할을 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알고리즘 변화를 통해서 필터링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고 영국의 이제 가디언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실패라고 규정을 하기도 했어요. 네. 분명히 이제 트럼프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던 게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고 네. 상대적으로 힐러리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미국 대선 때도 그랬고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후에 트럼프의 어떤
연설이나 인터뷰가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 그대로 이렇게 밝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죠. 네. 자, 근데 이 사실 SNS가 확산됐던 것이 사실 뭐 어떤 선거라든지 그리고 민주주의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마이크가 주어진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그리고 개선시키는데 좋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마이크를 잘못 사용하시는 나쁘게 사용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참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이런 오보 논란 그리고 가짜 뉴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김영란 앵커께서 네. 그 지적하신 걸 저도 이제 조사를 하면서 봤는데요. 네. 근데 그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그 가짜 뉴스 사이트들을 리스트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들만 해놨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한 60개 이상이 됩니다. 근데 네. ABC 뉴스뿐만 아니고 뭐 블룸버그에 대한 가짜 사이트,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가짜 사이트, MBC에 대한 가짜 사이트, 네. 그 다음에 아예 뭔가 새로운 매체처럼 뭐 아메리칸 뉴스, 뭐 유나이티드 뉴스, 버즈 뉴스 데일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새로운 뉴스들 그 명칭이 네.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로 1인 미디어가 등장을 한 것인지 네. 아니면 이게 진짜 가짜인 것인지 굉장히 구분할 수가 없게 그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보면은 이게 그 처음에는 시도는 이제 그런 거였더라고요.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미 대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힐러리 지지자들, 트럼프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지지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좀 자기가 지지하는 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 희망하는 뉴스들을 이렇게 만들고 좀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뭐 압도적으로 뭐 그 지지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초반에는 그렇게 됐는데 네.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과열이 되고 변질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나타내질 않고 아하. 진짜 뉴스처럼 가짜 뉴스를 포장을 해서 이제 그 유통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짜 뉴스 사이트들과 진짜 사이트들을 좀 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 가짜 사이트들이 진짜 사이트 이 도메인 주소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주소를.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뭐 CNN 같은 경우 CNN.com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뭐 CNN. 중간에 뭐가 붙죠. 그렇죠. 그렇죠. co.ma 뭐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걸 공유를 해놓으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공유를 해서 뉴스를 해놓으면은 그냥 무심코 그걸 누르거든요. 네. 그 눌러서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뜨면 그 내용만 보고 여기서 이렇게 내놓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당연하죠. 누가 저희 다 주소를 그럽니다. 확인해요 거기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SNS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진짜 가짜 뉴스의 유통 창구로 이게 유통 확산 창구로 이게 돼버렸다는 거죠. 도메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바일로 보잖아요. 네. 모바일에는 도메인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것도 위쪽에. 그렇죠. 위쪽에 보기가 어렵죠. 그거를 예. 보이려고 터치를 터치를 하면, 해야 나오는 그러면 거니까요. 나오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음. 당연히 우리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와, 이게 사실 그냥 가짜 뉴스 내가 봤네. 손해본 느낌이야. 이게 예.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도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여기에서 송사에 휘발리고. 네. 그런데 진짜로 그런 일이 네.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 가짜 뉴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 쪽으로도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네. 제가 일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피자게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대선 때 예. 아니요. 또 가짜 뉴스로 예. 했었는데 이게 피자게이트가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한 피자 가게에다가 네. 아동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네. 불법으로 이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가 이렇게 돌았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남자가 투철한 정의감을 들고 총을 가지고 그 피자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네. 아이들을 구하겠다. 네, 아이들을 예. 구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거든요. 네. 경찰에 잡히긴 했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해프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진짜 아까 핵 같은 경우에 네. 장관들끼리 오해해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막 하다 보면 이게 진짜로 큰 난리가 될 수 있을 뿐더러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프라이버시 훼손도 있고 예. 가짜 뉴스로 가짜 투자 정보 올려놓는 거예요. 야 뭐 있다더라. 네. 뭐 하면 그거 믿고 들어가면 이제 그것도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책임의 어떤
뭐 확산 정도, 네. 피해 규모 이걸 추산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강진규 기자가 이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가짜 뉴스에 속았던 것은 또 영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네. 이제 아까 초반에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명사들이 이렇게 좀 속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네. 이제 저 외신에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아까 예, 이주혜가가 아까 얘기했던 해줬던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네. 보도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이게 한국이나 그런 그 외국에서 이렇게 명사들, 그러니까 뭐 파키스탄 국방장관 같은 이런 명사들이 속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뭐 일부 그냥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네. 이제 가짜 뉴스를 잘못 보시고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예를 들면 야당에서 뭐 트럼프가 여당 쪽에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네, 네, 하거나 네. 아니면 여당의 쪽 뭐 의원님이 아니면은 뭐 힐러리가 뭐 야당 쪽에 불리한 얘기를 했다. 네.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 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셔가지고 이게 또 기사화가 돼서 나갔는데 이게 추적 해보니까 알고 보니 그 명사분들이 속으신 거죠. 아. 가짜 뉴스를 보고. 하하.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페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뭐 올린 거랑 네. 그다음에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올린 거랑은 이제 좀 무게감이 그럼요. 다르잖아요. 엄청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위험성이 더 가중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후에 좀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강진규 기자가 또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미국에서 논란에 휩싸인 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좀 소용해 주세요. 이게 뭐 그 미국에서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있겠죠. 한 거죠. 근데 아까 김영로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뭐 이제 주가 조작이나 그런 걸 하는 사례도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형으로 클릭 수를 늘려서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광고를 받잖아요. 네. 광고도 받고 아니면 이제 그런 애드센스나 이런 붙여가지고 네네. 누구나 이제 손쉽게 그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돈벌이를 자꾸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업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론사가 이제 진짜 뉴스를 제공을 해서 독자들에게 진짜 뉴스를 제공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네.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를 제공을 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분들이 나타나면서 이게 정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도 가짜뉴스 경보가 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겠죠. 실제로 이런 뉴스가 어디에선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서 확산이 됐었는데 안토니오 구테헤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신임 임명된 유엔 사무총장 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도전은 제1차 유엔 총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라는 뉴스가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됐습니다. 네. 심지어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 그 대선 주자 한 명이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인용을 했었대요. 예. 속아서 인용을 한 거죠. 네, 그렇죠. 물론 이것이 가짜 뉴스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다음에 철회를 하긴 했지만 철회하면 뭐 합니까? 이미 다 퍼진 것을. 그러니까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네. 이 유엔 총회 결의안을 우리가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은 예.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대선 주자 같은 정말 많은 정보와 비서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 속는 것을 네. 우리가 어떻게 안 속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참 심각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만연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게 저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종무토론 게시판 가보세요. 어마무지합니다. 가짜 뉴스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내부자 정보인 것처럼 막 네. 올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게 사실 다 기초적인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라고 포장을 해주자면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대선, 선거에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진규 기자에게 궁금한 점은 뭐냐면 페이스북이 이번에 가짜 뉴스를 필터링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거랑 함께 계속 기술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어떤 예.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그전에 그 전 시간에도 뭐 이렇게 여러 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네. 좀 인공지능을 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거기서 뭔가 이상 징후를 잡아내겠다는 건데, 근데 이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진짜 뉴스에 몇 문장을 가짜를 내용을 딱 넣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러네요. 유엔 그 사무총장 그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뭐 취임을 하신 진짜 뉴스에다가 네. 가짜로 한 두 줄 세 줄만 딱 붙이는 거죠 뒤에다가 네, 이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딱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자동 알고리즘이 이걸 딱 파악을 했을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기계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알고리즘조차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낮자 하나만 붙이면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네.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걸러낸다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그렇죠. 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이제 분류를 해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좀 이제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내용이 있을 때 이제 이게 내용만 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네. 사람이 이런 네. 얘기를 했는지 네. 아니면 아까 뭐 진짜 유엔법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그렇게 뭐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좀 확인할 수가 있겠냐는 제가 거죠. 비약일 수는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자연어 겨우 습득해가지고 그렇죠. 팝하고 나오고 뭐 구글 그리고 통역기 나오는 판에 저 뉴스를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진짜인지 그렇죠. 이거를 알 수는 힘들죠. 아직까지는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기술 개발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네. 당분간은 좀 이런 그러니까 자동화 도구 플러스 사람의 손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또 그러겠네요. 사람 손을 거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진짜 뭐 매일 수만 개, 수십만 개 네네. 기사 쏟아진다 다 네.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온 것도 신고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개개인이 신고를 하게 해서 하자. 근데 또 이거에 대한 또 부작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서 굉장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네. 곳에 일단 신고를 해서 이걸 차단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초딩들이 잘 모르고 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신고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초딩들이 거죠. 문제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고 제도도 와. 이게 명확한 답은 아니고 그러게요. 알고리즘도 또 명확한 답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지금 답이 방법을 없네요.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예. 클리셰 같은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개개인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게 결론인가요? 결론 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근데 말씀 맞습니다. 근데 테크엠 기자님이니까 뭔가 번뜩이는 결론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가끔씩은 착각해가지고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썼던 게 진짜 같은 가짜의 시대라고 제 결론 직선을 네네. 그걸 했었거든요. 좀 이따가 할 거지만. 네. 근데 그 한 것처럼 진짜 같은 가짜의 시대인데 정말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많다고 아까 따봉충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따봉이 많다고 이게 진짜구나 해서 너무 믿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일단 한번 이게 과연 진짜일까 아닐까 한번 더 재차 확인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네, 결론을 네, 내릴게요. 그러세요. 제가 내린 결론은 따봉충의 박멸입니다. 네, 이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네, 방금. 그러니까 네. 사실 근본적으로 이 따봉충을 어떻게 박멸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이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진위를 사실 판단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뉴스라는 것을 생성해낼 때는 처음 시작은 의혹 제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의혹 제기부터 해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네. 의혹 제기 상황에서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이거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따봉충들을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따봉충들을 박멸하고 엄벌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범죄 특별법이 나왔을 때랑 김영란법이 출발을 했을 때랑 똑같은 개념인데 엄벌을 통해서 이제 충격요법을 하자는 거죠. 내가 가짜 뉴스를 생성해내는 순간 나는 큰 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조성하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따봉충의 박멸을 위한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답답해서 그랬어요. 네네. 자, 그러면 김영로 앵커의 결론은요? 저는 2017년 유망 직업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직업 탄생 팩트 체커라고 제가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인공지능으로도 안 되고 어쨌거나 사람이 필요한데 네. 저번 이제 대선에서 둘이 토론회를 할 때부터
실시간으로 팩트 체커가 TV에서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 지금도 뭐 JTBC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를 계속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우리 대선에서도 이런 게 필요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는 팩트 체크가 진짜 전문적인 사람이 정말 전문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네.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직업도 이제 생겨나지 오.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결론 이렇게 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더 많은 뉴스를 접하실 텐데 그 가운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구분하시면서 그런 뉴스를 흡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엠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로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